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고도 섬뜩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 집 홈 카메라를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새롭게 재구성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주인공과 함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어른들이 즐겨보는 아침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반전의 묘미를 함께 느껴보시죠. 이 이야기는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긴장감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프롤로그 완벽한 신혼의 균열. 여러분,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던 신혼생활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지영 씨는 32살의 재능 있는 웹 디자이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그녀는 명문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독립한 후 프리랜서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지영 씨는 늘 꼼꼼하고 예리한 눈썰미를 자랑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의 성격은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녀의 남편 강준우 씨는 33살에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자상하고 로맨틱하며 지영 씨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배우자였죠.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서울 근교의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지영 씨의 집은 그녀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소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거실에 놓인 스탠드형 홈 카메라 아이리스 뷰는 지영 씨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반려동물 쿠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였죠. 지영 씨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이 홈 카메라를 자신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준우 씨는 매번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 씨는 쿠키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이 홈 카메라는 두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준우 씨도 출장 중에도 지영 씨와 쿠키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으니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지영 씨의 신혼생활에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영 씨의 완벽한 신혼은 어떤 균열을 맞게 될까요? 미묘한 변화의 시작.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지영 씨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 씨는 거실에 놓인 홈 카메라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제품의 위치나 각도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젯밤에 혹시 건드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는 작업실에서 중요한 디자인 시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커피를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홈 카메라가 다시 원래 위치에서 살짝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지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군다나 홈 카메라의 녹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녀가 외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건가? 하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없고 그녀는 자신의 예리한 감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묘한 변화는 홈 카메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소품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거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식기들이 싱크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준우 씨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지영 씨가 아끼는 그림들 중 몇 점이 원래 걸려있던 자리에서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에 몰래 들어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이 모든 미묘한 변화들은 지영 씨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져 불안감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시어머니의 방문과 엇갈린 이야기. 여러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은 언제나 며느리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주죠. 지영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윤정의 여사께서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윤정의 여사는 깔끔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 준우 씨를 훌륭하게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죠. 지영 씨는 평소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놓인 홈카메라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지영아, 이 카메라는 참 신기하구나. 이걸로 준우가 너랑 쿠키를 본다고 했지? 혹시 이 카메라는 다른 기능도 있는 거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지영 씨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홈카메라에 관심을 보이실까? 지영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제품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기본적인 보안 기능 외에도 실내 온도 조절이나 음성 인식 기능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지영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지영이는 손재주가 좋구나. 그런데 말이다가 지영아. 내가 좋아하는 이 도자기 꽃병, 내가 예전에 선물해 준 거 아니니? 왜 위치가 바뀌어 있니? 내가 처음 선물했을 땐 저기 창가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 꽃병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것은 최근에 지영 씨가 느꼈던 미묘한 변화 중 하나였거든요. 지영 씨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보려고 이리저리 옮겨보다가 지금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래. 난 저 위치가 더 예쁜 것 같았는데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지영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가져온 여러 가지 엇갈린 이야기와 의문점들은 지영 씨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묘하게도 시어머니는 지영 씨가 미처 말하지 않았던 집안의 작은 변화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마치 지영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영 씨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4. 우연 가장된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지영 씨의 일상이 정확히 그렇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 지영 씨는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가장 먼저 지영 씨는 평소 즐겨 마시던 유기농 허브차의 양이 미묘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에 꽉 채워져 있던 차통이 다음 날 아침에는 왠지 모르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녀 자신도 차를 마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아끼던 식물들의 잎사귀가 미묘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녀는 식물마다 가장 좋은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향을 맞춰두었기에 이런 작은 변화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죠. 누가 자꾸 내 식물들을 건드리는 걸까? 지영 씨는 혼잣말을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다름 아닌 쿠키였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거나 숨기 바빴던 쿠키가 지영 씨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유독 안정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한 여운이 느껴졌달까요? 게다가 쿠키의 사료 양도 왠지 모르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의 식생활 패턴과 쿠키의 사료 섭취량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차이를 놓칠 리 없었죠.
하루는 지영 씨가 중요한 미팅 때문에 급하게 외출했다가 깜빡한 서류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고급스러운 자개 부채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영 씨는 이전에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하셨을 때 부채를 가져오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부채가 왜 여기에 있지? 분명히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을 텐데. 지영 씨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어떤 것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누군가가 지영 씨의 일상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심과 불안감이 쌓여갔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접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5. 진실을 향한 집착과 추적. 여러분, 작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때 사람의 집착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을까요? 지영 씨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미묘한 변화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가 누군가에게 침범당하고 있다는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에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죠. 결국 지영 씨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홈카메라 아이리스 뷰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인 만큼 누구보다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죠. 지영 씨는 밤새도록 홈카메라의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해킹의 흔적이나 외부 접속 기록을 찾아내기 위해 프로그래머 친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영 씨는 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홈카메라의 특정 기능인 원격 제어, 로그인 기록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기능은 홈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실내 온도를 변경하는 등 원격으로 기기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모든 로그인 정보와 IP 주소를 기록하는 기능이었죠. 그녀는 혹시 모를 외부 침입자를 찾기 위해 이 기능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영 씨가 외출한 특정 시간대에 그녀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여 홈카메라의 각도가 여러 번 조절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죠. 게다가 접속 IP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그 IP 주소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주거지였습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어머님이라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홈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영 씨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꼼꼼한 성격, 그리고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국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영 씨는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드디어 숨겨진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홈카메라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남편 준우 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 씨가 퇴근하자 지영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 씨, 제가 요즘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혹시 시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자주 오셨었나요? 지영 씨의 질문에 준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지영아? 준우 씨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홈카메라의 접속 기록과 IP 주소 추적 결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채와 줄어든 허브차 쿠키의 안정된 모습까지 모든 정황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죠. 준우 씨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준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사실 엄마가 몇 달 전부터 혼자 집에 계시는 걸 너무 외로워하셨어.
내가 디자인한 홈 카메라가 정말 신기하다고 하셔서 내가 그냥 어머님 폰에 앱을 설치해드리고 우리 집 볼 수 있게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 그냥 심심하실 때 너랑 쿠키 보고 재미있어 하시라고. 준호 씨의 말에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준호 씨가요? 제 동의도 없이 어머님께 우리 집 홈 카메라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요? 지영 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준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지만 지영 씨는 좀처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홈 카메라를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집에 직접 들어와서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건드리고 제 일상을 엿보고 계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지영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홈 카메라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그것이 사생활 침해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남편의 무심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지영 씨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신혼생활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7. 갈등의 심화와 후회 그리고 오해. 여러분,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영 씨와 준우 씨 사이에는 깊은 불신과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무심함을 넘어 배려심 부족과 사생활 존중 결여라고 느꼈습니다. 준우 씨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지영 씨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니면 다른 날에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윤정혜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평소의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지영아. 몇 번 너희 집에 갔었다. 준우가 출장 갈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쿠키도 보고 싶고 해서 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 그냥 몇 번 들렀지. 너 혼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몰래라도 너의 식물들에 물이라도 주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허브차도 몰래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함께 느끼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감시를 넘어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홈 카메라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는 사실은 지영 씨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사생활이 이렇게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지영 씨는 또 다른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웠어.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너처럼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결국 건강을 크게 해쳤거든. 그래서 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니? 미안하다, 지영아.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되었고 지영 씨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의 행동 뒤에는 며느리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지영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의 시작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8.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과 소통의 중요성. 여러분,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과연 지영 씨와 준우 씨 그리고 시어머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이후 지영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과 남편의 후회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만약 준우 씨가 미리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걱정을 지영 씨에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또한 직접 지영 씨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영 씨는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공간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는 준우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우 씨, 저는 준우 씨의 행동에 너무 실망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진심 어린 걱정도 이해해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요. 저도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지 않을게요. 준우 씨는 지영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저와 준우 씨의 사적인 공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혹시 저희 집에 오시고 싶거나 저에게 어떤 말씀이든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기쁘게 어머님을 맞이할게요. 시어머니 윤정혜 여사는 지영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해주니 내가 정신이 드는구나. 고맙다, 지영아.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는 중간에서 두 여인을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냈죠. 지영 씨는 홈카메라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접속 시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지만 미리 연락을 달라고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홈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혹시 이런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